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80번째 이야기. 사람을 시켜 관을 하나 짜야겠소. 다급해진 조이는 조조에게 구원병을 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금, 그대가 가서 번성을 구해보겠는가? 제게 선봉장 한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누가 선봉이 되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관우를 사로잡아 대왕께 바치겠습니다. 장군께서 칠로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번성으로 가시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덕을 선봉으로 삼은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방덕은 원래 마초 밑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투항해온 자입니다. 그의 옛 주인인 마초는 지금 총나라에서 5호대장을 맡고 있으며 듣고 보니 그 말도 옳은 듯하여 우금은 조조를 찾아가 동영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방덕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다. 잘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으니. 조조는 방덕을 불러 선봉장에 임명한다는 명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저를 쓰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나 그대의 옛 주인 마초와 그대의 친형이 총나라에서 유비를 돕고 있다 하여 말들이 많네. 저와 형은 사이가 나빠 형제의 정리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 옛 주인 마초도 이제 섬기는 주인이 다르니 옛날의 의리는 끊어진 것입니다. 방덕이 대왕의 은혜를 입고도 감히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내 평소 그대의 충의를 잘 알고 있었으나 조금 전에 한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네. 나가 공을 세우도록 하게나. 어서 오세요. 궁에 가셨던 일은 잘. 사람을 시켜 관을 하나 짜야겠어. 방덕은 출진하기에 앞서 친한 친구들을 청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건 관이 아닌가? 출진을 앞두고 저런 불길한 물건을 만들었는가? 내가 죽든 관우가 죽든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관을 짜 두게 한 것이네. 잔치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가자 방덕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 이 아이를 잘 길러주오. 아버님, 다음날 방덕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내가 관우를 죽인다면 그의 머리를 이 관 속에 담아 위왕께 바치겠다. 천하의 영웅들도 내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방덕이란 애송이가 어찌 감히 나를 얕본단 말이냐. 관평, 너는 번성을 치도록 하라. 나는 그 버릇없는 놈의 목을 베도록 하겠다. 아버님께서 어찌 방덕같이 보잘것없는 자와 싸우려 하십니까? 제가 가서 방덕과 싸우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싸워 보아라. 내 곧 뒤따라가 너를 도와주마. 관우의 허락이 떨어지자 관평은 방덕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내 놈은 썩 물러가고 어서 내 아비더러 나오라고 해라. 이런 건방진 놈. 30합이 되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두 장수는 잠시 싸움을 멈추고 각기 돌아가 숨을 돌렸습니다. 관평의 상황을 들은 관우는 직접 전장에 나가 방덕과 겨루게 됩니다. 100여 합을 겨뤘는데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자 두 사람은 진영으로 일단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방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두 장수의 불꽃 튀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방덕이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달아나는 방덕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때 방덕이 뒤로 돌아 활시 위에 화살을 매겼습니다. 관우는 급히 피했으나 방덕이 쏜 화살은 관우의 오른쪽 어깨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방덕은 달아나는 관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금이 증을 올려 방덕을 불러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불러들이셨습니까? 전하께서 관우를 항상 경계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가 비록 화살에 맞았다고 하나 어떤 속임수를 쓸지 알 수 없어 불러들인 것이오. 징을 치지 않았다면 나는 관우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금은 방덕이 관우의 목을 베어 자신보다 더 큰 공을 차지할까 두려워 징을 친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진지에 돌아와 화살을 벗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음날 방덕은 군사를 몰고 와서 관우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화를 돋워 싸우게 하려는 수작이오. 내 허락 없이는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칠로군을 한꺼번에 몰아가 적의 진지를 휩쓸어 버리시지요. 관우가 방비를
허술이 할 리가 없소. 위왕께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니 기회를 엿보도록 합시다. 방덕이 싸우기를 거듭 청했으나 우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금은 군사를 뒤로 물려 관성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골짜기에 군사들을 주둔시켰습니다. 나는 큰 길을 지킬 테니 장군은 산 뒤쪽을 맡으시오.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지키기만 하시오. 그럼 관우와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우 장군은 내가 관우와 싸우지 못하게 할 작정인가? 방덕은 어쩔 수 없이 우금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우금과 관우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을 동안 관우의 상처는 아물어 갔습니다. 우금이 칠로군을 움직여 번성, 북쪽 10여리쯤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관평은 이 사실을 관우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우는 적진을 살펴보기 위해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언덕에 오른 관우는 적의 형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찌하여 크게 웃으십니까? 이제 우금은 내게 사로잡힌 것이니 어찌하니 웃을 수 있겠느냐. 장군께서는 어떻게 우금을 사로잡을 것이라 장담하십니까? 우금이 고기 잡는 그물 주둥아리인 증부로 들었으니 제가 잡히지 않고 견디겠느냐. 계절은 음력 8월인 가을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배와 뗏목을 만들고 물 위에서 싸울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갖추도록 하라. 지금 우리는 무태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배와 뗏목을 준비하라 하십니까? 우금은 지금 들판이 아닌 증구천의 산골짜기에 주둔해 있다. 장마철이라 매일 비가 와서 양강에 물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여러 곳에 둑을 쌓아 물길을 막아놓게 했다. 비가 더 쏟아져 강물이 넘쳐날 때 둑을 무너뜨린다면 우금의 군사들은 물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총나라군은 높은 곳으로 진을 옮겼으며 배와 뗏목을 마련했다 합니다. 이는 강물이 넘칠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강물이 넘치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장군께서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찮은 놈이 뭘 안다고 멋대로 짓거리느냐. 헛된 소리로 군중을 어지럽히려 들다니 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목을 베겠다. 성하는 방덕은 말이 통할지 모른다고 해서 방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 장군의 말이 옳소. 우 장군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일 나의 군사들만이라도 옮겨야겠어. 평지도 벌써 물이 한 길이 넘는 것 같군. 방 장군, 안 되겠습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이날 우금의 진영이 물에 잠긴 것은 관우의 명에 따라 관평이 여러 개의 둑을 무너뜨려 가두었던 물을 일시에 내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구천가에 있던 위군의 태반이 물에 빠져 죽거나 떠내려갔습니다. 비가 그쳤으나 우금군은 물바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관우군이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싸울 수도 달아날 수도 없는 우금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장군께 항복하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위군의 이름난 장수 우금은 관우를 치러 나온 총대장으로서는 너무나 초라한 몰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덕은 동영, 동초, 성하 그리고 5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제방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항복을 입에 담는 자가 있으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방덕군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있는 힘을 다해 덤벼드니 싸움은 한낮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덕은 지치기는커녕 싸울수록 더욱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네. 그대도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주기 바라네. 고개를 끄덕이고 적을 향해 달려나간 성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하가 죽고 홀로 남은 방덕은 작은 배가 다가오자 그 위로 뛰어들어 배 위에 있던 관우군을 모두 베었습니다. 배를 차지한 방덕이 번성 쪽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주창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창의 뗏목에 부딪힌 방덕의 작은 배가 기울어져 방덕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속에서라면 제 아무리 방덕이라도 나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쥐창은 원래 수영을 잘했는데 형주에 머무르면서 더욱 솜씨를 닦은 데다가 힘까지 세워서 방덕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금이 거느리고 왔던 칠로군의 대부분은 물귀신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방덕이 사로잡히자 항복했습니다. 살아서 조조에게 돌아간 병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꼴이 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사로잡은 적장들을 하나씩 끌고 오도록 하라. 먼저 우금이 끌려 나와 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봐라. 우금을 묶어
형주로 보내오게 가두고 내가 돌아가 다시 처결할 때를 기다리도록 하라. 고지어 방덕이 끌려 나왔습니다. 방덕은 가진 욕설을 퍼부었고 그를 달래보려던 관우는 그만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방덕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 위나라 장수 우금과 방덕을 사로잡은 데다 위군을 물로 휩쓴 관우는 그 위함을 온 천하에 떨쳤습니다. 81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장군 같은 환자는 처음입니다로 이어집니다.